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요,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몰라서 못 쓰고 있었던 여러분의 권리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했지? 아니, 나는 그동안 왜 그냥 냈지? 아니, 나는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본 거지? 그 마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드는 분들은 지금부터 손해를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검사 하나 하고 약을 타오면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예전에는 동네 병원에서 간단히 보고 약 며칠치 타오면 끝이었는데 요즘은 검사라는 것이 늘었습니다. 영상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영수증 아래 숫자가 커집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 자료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질환을 갖고 같은 병원을 다녀도 누군가는 부담이 확 줄고 누군가는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무슨 비밀 비법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미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법과 규정으로 만들어진 공식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이지 혜택을 안내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전기요금 감면을 설명해주지 않는 것처럼 의료비 지원 제도나 행정 지원 제도도 대부분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딱 멈춥니다. 내가 뭘 알아야 신청을 하지? 인터넷도 어렵고 서류도 복잡하고 잘못 신청하면 민폐 아닌가? 괜히 갔다가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공부하라고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외우라고 드리는 영상도 아닙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실 일은 기억해야 할 제도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딱 한 문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한 문장을 말할 때 어떤 방향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 길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놓치기 쉬운 지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의료비입니다. 둘째는 생활요금입니다. 셋째는 돌봄과 간병입니다. 이 세 갈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생활 자체를 바꾸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고정으로 내는 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통신요금, 교통비, 그리고 병원비와 약값. 이 돈은 크게 한번 나가서 끝나는 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이 왜 무섭냐면요,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당연하다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우리가 체념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체념으로 버틸 수 있는 노후와 정보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노후는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체념을 내려놓고 확인을 선택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국가가 제도를 만든 이유는 누군가를 특별 대우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돌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조건이 맞으면 받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맞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적어도 이세 갈래는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의료비, 생활요금, 돌봄과 간병, 그리고 한 가지 문장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안 하는지, 왜 신청을 내가 해야 하는지 그 구조부터 2부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왜 이런 혜택을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지 조금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속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다니는데 왜 이런 걸 병원에서 안 알려주지? 국가 제도라면 당연히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은 알아서 챙겨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역할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병원은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치료 방향을 잡고 약을 처방하는 곳입니다. 병원의 평가는 얼마나 많은 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진료했는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행정, 상담, 복지, 안내, 요금, 감면, 설명 이런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나 생활요금 감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상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억울해지고 괜히 분노만 남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전략이 바뀝니다. 아, 이건 병원에서 물을 게 아니구나. 아, 이건 내가 따로 확인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국가 지원 제도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국가 지원 제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둘째, 신청주의입니다. 셋째, 조건이 충족되어도 확인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은 연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그 외의 대부분 지원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요청해야 움직입니다. 여기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심리적으로 멈춥니다. 내가 그런 걸 요청해도 되나? 괜히 민폐 아닌가? 내가 받을 만큼 어려운가? 이 생각이 정보 접근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건 무례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법과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되면 받는 거고 해당되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구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 아예 접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시니어 정보 격차의 핵심 원인은 복잡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서류가 복잡할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할까봐, 괜히 창피할까봐, 괜히 거절당할까봐 이런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도 이름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법 조항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어디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 감각을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문장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설명을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상황을 길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확인은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만 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조건도 바뀌고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바뀝니다. 나이가 바뀌고 소득이 바뀌고 가족 상황이 바뀌고 건강 상태가 바뀌면 그때마다 새로운 항목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정보를 아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확인만 해도 이미 방향은 바뀐 겁니다. 이제 2부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제도는 약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국가 시스템 안에서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 의무를 다해온 사람을 지탱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그러니 받는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를 알고 쓰는 것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구조는 이해하셨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지, 왜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앞에서는 왜 이런 혜택을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지, 왜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고 가장 많이 손해보는 세 가지 지원 영역을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의료비, 생활요금, 돌봄과 간병. 이 세 가지는 정보 하나만 달라져도 노후의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의료비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는 줄일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내야 하는 거고 나이 들면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보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비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정산되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의료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이만큼 넘었으니 나중에 돌려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내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의료비를 줄이려는 관점이 아니라 의료비 흐름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고 어디부터는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이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생활요금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비처럼 아프다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통신요금, 교통비, 이건 아프지 않아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늘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노후는 이런 고정 지출이 여러 개 겹치면서 체감을 크게 만듭니다. 생활요금 감면은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매달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해두면 계속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왜냐하면 병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눈에 띄게 아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의 부담은 이런 조용한 지출에서 점점 쌓입니다. 세 번째는 돌봄과 간병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직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걸어 다니는데, 아직 혼자 밥 해먹는데, 아직 괜찮은데 왜 이런 걸 알아야 하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돌봄 정보는 필요해진 다음에 알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몸이 불편해진 다음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정보를 찾을 여유도 줄고 비교할 시간도 줄고 결국 그때그때 급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순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돌봄과 간병 지원은 완전히 못 움직이게 된 다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 조금씩 도움이 필요한 단계부터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아직 괜찮을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아플 때가 아니라 멀쩡할 때 미리 알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다 챙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전부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딱 이 세 갈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생활요금, 돌봄과 간병, 그리고 각 영역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조건이 되면 그때 하나씩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정보를 다루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 많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지금 당장 어디에 연락하고 무슨 말을 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고 가장 많이 손해보는 세 가지 지원 영역, 의료비, 생활요금, 돌봄과 간병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지? 이 질문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여기서 멈췄습니다. 정보는 들었는데 막상 하려니 막막해서 그냥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4부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 전부 빼고 현실적인 행동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날 혹은 내일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은 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주민센터 동사무소입니다. 왜 여기냐고요? 주민센터는 여러 제도를 나눠서 보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황을 기준으로 연결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의료만 봅니다. 전기회사는 전기요금만 봅니다. 통신사는 통신요금만 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여러분이라는 사람 한 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항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은 무조건 주민센터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이 문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은 요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문장을 말하면 담당자는 여러분이 나이, 거주 상황, 소득 범위, 가족 구성 이런 기본 정보 기준으로 가능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절대 하실 필요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전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창구입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지 않으면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확인 단계에서는 대부분 신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건이 되는 항목이 나오면 그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전화로 시작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나 생활요금, 돌봄 관련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주거나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안내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첫 통화의 목적은 정보를 전부 얻는 게 아니라 길을 찾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공식 정부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단점은 사람이 아니라 항목 기준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은 사람에게 확인받는다. 그 다음 온라인으로 정리한다. 이 순서가 가장 부담이 적고 실수가 적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만 해도 이미 성공입니다. 신청까지 못 가도 괜찮습니다. 서류를 다 못 챙겨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확인만 하세요. 확인은 마음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확인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모르고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 가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부담되면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 같이 한 번만 확인해보자. 부탁이 아니라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중요한 지점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정보를 들은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사용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셨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모르고도 여기까지 오셨다면, 알고 나면 앞으로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나이에 이런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나? 하지만 연구 자료와 수많은 실제 사례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는 큰 결정을 한번 잘해서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부담을 하나씩 덜어내면서 지켜내는 시간입니다. 의료비에서 조금 덜어내고, 생활요금에서 조금 숨통을 트고, 돌봄 부담을 미리 낮춰두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노후의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당장 뭔가를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택만 요청드립니다. 모른 채로 계속 가실 건지 확인하고 선택하면서 가실 건지, 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어려운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며 국가 시스템 안에서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맞으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위치에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이나 내일 주민센터에 가거나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저는 오늘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 모든 걸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확인만 해도 성공입니다. 신청은 그 다음입니다. 셋, 혼자 부담되지 않게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함께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길로 한 걸음 이동하신 겁니다. 댓글을 남겨보세요.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병을 고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덜 무겁게 만드는 정보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알면 삶이 달라지는 제도를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영상 선택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르고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